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도입됐습니다. 부산에서는 2019년 11월 시범 시행 뒤 2020년 5월에 선행적으로 전면 시행됐는데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도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산의 보행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이 50km, 그리고 이면 도로에서는 30km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잖아요. 부산에서 처음 도입할 당시에 속도 제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 5030 정책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행자 대 차 사고를 줄이는 데 좀 초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금 매년 한 300명 정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 3,000명 초반대예요. 그래서 올해 20년도에는 2,000명대로 내려간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행자 대 차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진 않는다는 거예요. 약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 5030 정책의 가장 초점은 차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5030 정책의 핵심은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지난 2017년 영도구에서 시범 도입을 한 데 이어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5030 정책의 정착률은 좀 어느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보십니까? 초창기 이제 일반 운전자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업무용 운전하신 분들이 이 속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많이 느끼셨었어요. 특히 택시 운전자분들은 이제 속도가 줄여지면은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니까 또 일반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또 화물 운전자분이나 또 택배 운전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속도가 줄여지면은 당연히 운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운임 요금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막상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특히 택시 운전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5030 정책을 시행하는 구간을 달렸을 때 한 8.45km 정도 구간을 달렸었거든요. 근데 요금이 그때 9,666원이었는데 9,772원으로 한 106원, 1% 정도밖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 그렇죠. 택시 운전자분들도 생각보다는 요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또 화물 운전자분들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5030 정책하는 이 도로는 좀 정해져 있어요. 도심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화물 운전자분들은 좀 외곽도로를 많이 타시잖아요. 속도를 내는 그런 도로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운임에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던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육하러 오신 분들, 이제 교육생분들 많이 좀 들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다만 이제 야간에 운전하실 때 좀 한산한 도로를 다니실 때는 속도를 좀 내는 편인데, 야간에도 시속 50km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야간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속도를 좀 줄이다 보니까 운전자분들도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나 이런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간에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아주 좀 괜찮은 효과를 좀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이용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초반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만큼 부산에서의 예시를 많이들 들고 계십니다. 안전속도 5030 도입 이후에 부산 지역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꽤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그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요. 전년 2019년도에 71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47명으로요. 33.8%나 좀 줄어들었어요. 특히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1만 3천 건에서 1만 2천 건으로, 그다음 부상자 수도 1만 8천에서 1만 6천 명, 중상자도 4천 명대에서 3,900명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127명에서 112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의 보행자 대 차 사망 사고 비율이 50%가 넘었거든요. 예. 근데 그 비율이 40%로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좀 초점을 잘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보행자 대 차 사고의 비율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쵸.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번 5030 정책이 보행자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5030 정책은 보행자 입장에서는 꽤나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산에서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영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영도 같은 경우는 삼목도로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보행로가 좀 좁아요.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도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가 또 그 가파르고 또 굴곡도 세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사각지대를 주게 돼요. 예. 운전하시다 보면 커브길 돌 때 반대쪽에 있는 보행자들이 안 보이고 또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잖아요. 예.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영도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아주 좀 심각했었어요. 예. 근데 이 5030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속도가 줄여지고 그다음 운전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도에서도 사고가 조금 줄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행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운전하기가 어려웠던 도로 환경 때문에 교통사고 아니면은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았지만 그 이번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그죠. 또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 좀 힘들어하신 게 뭐냐면은 저희가 부산이 정체가 좀 심하잖아요. 예, 그렇죠. 도로가 예전에 이제 전쟁 시절에 있던 도로다 보니까 유형도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정체가 심하니까 운전자분들이 도로가 정체가 없는 곳에서 이면 도로 같은 데서 특히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5030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이면 도로에서의 속도를 좀 줄이는 좀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 지역의 교통 문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안전운전을 지키지 않는 후진적인 교통 문화로 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부산의 교통문화 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부산이 교통문화지수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원래 거의 꼴등이었는데 6위까지 올라오는 꽤 큰 꼴등에서 6위까지 네, 상당히 많이 올랐군요. 16위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 조금 미숙한 부분이 뭐냐면은 특히 핸드폰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스마트폰 보고선 운전하시는 경우, 특히 그 이면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이 보행자 같은 경우도 이 교통문화지수에서 조금 낮게 나왔어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낮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행자 교통사고는요, 그 운전자뿐만 아니고 실은 보행자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요즘에 계속 교통안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뭐 엄마 아빠가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교통에 대한 지식이 꽤나 괜찮은 지식을 만들어준 게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잘 안 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이미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잘 전수해 줄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먼저 이 모범을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그 좋은 행동을 본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몇 년 전부터 부산시에서도 운전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산시나 아니면 여러 기관들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나 저희 공단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식이법 시행된 이후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을 주기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시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약 300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한 1,200개 정도 늘릴 예정이에요. 4배 이상이 늘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전부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속 단속 카메라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이 기존의 횡단보도 말고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보행자를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횡단보도 인근에 LED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과속방지턱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운전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게 계속 저희 공단과 경찰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교통안전교육 지도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예. 물론 어른들이 교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런 교육을 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예. 체험을 통해서 예. 아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식이법 이후로다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뭐 시청에서도 뭐 다각화로다가 열심히 좀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사보일멈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예. 캠페인을 올해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사보일멈이라고. 예. 그래서 아마 운전하실 때 그 LED 그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사보일멈 해가지고서. 그래서 운전자분들도 횡단보도 인근에 가시면은 일단 보행자가 보이든 안 보이든 조금 속도를 줄이시고 운전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도입된 5030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좀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좀 좋은 정책인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뭐 시간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좀 이번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런 기사를 저도 많이 봤는데 예. 그 일반 시민들이 시간대로다가 운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은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시간대가 따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경찰청에서도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는 그 정확한 위치나 예. 그다음에 좀 시간대를 활용을 해가지고선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자는 거를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게 딱 어느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예. 또 어느 시간대에 사고가 적고 이런 게 특별히 없더라고요. 예.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지만 실은 보행자 그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대부분 새벽 2시, 예. 새벽 1시, 뭐 12시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속도를 딱 시간대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좀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일률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네. 그거를 뭐 시간대로 맞춰서 하는 거는 효과가 오히려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5030 정책에서요. 이번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또 아쉬움을 표출했던 목소리도 예,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듯이 이번 보행자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고령자 사망자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약자의 보행 사고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령자 사망사고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요. 예. 고령 보행자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은 간단한 사고인데도 아무래도 조금 약자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도 사망사고를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보행도 또 느리시다 보니까 그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횡단보도를 가려면 저기 한 100m 정도 가야 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행로를 좀 확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고령 보행자들한테 교통안전 교육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고령 운전자분들 대상으로다가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75세 이상 그 운전자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적성 검사할 때 그 매년 이제 3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뭐 경로당이나 하는 뭐 이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예.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운전자분들도 이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갑자기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네. 속도를 좀 줄여주시는 거. 특히 이면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거의 그 전체 보행자 사고 중에서 70%가 이면도로에서 예. 발생을 해요. 꽤 높군요. 예, 그래서 이면도로 다니실 때는 만약에 불법 주차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보행자 갑자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작년에 이제 3월에 있었던 민식군 사고 같은 민식이법 통과됐을 때 예. 민식군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차들이 줄줄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예. 그 사고에 직면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자분들은 이면도로에서 차가 줄줄이 서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예.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지금 BRT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도로가 이제 BRT로 그 버스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나와요. 예. 예전에는 왕복 8차로 도로를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BRT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한 2차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여기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버스가 만약에 갑자기 도착했을 경우에는 다음 횡단보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 버스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도 그런 사고로 사망사고를 내서 오셨던 운전자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 교통 시스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분들도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횡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 운전자분들도 BRT 구간에서 속도를 좀 줄여주시는 거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속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무단 횡단이나 아니면은 네. 불법 주정차 또는 신호 위반에 대한 제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다 잘 지키면은 실은 사고가 발생을 하진 않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사고가 나면요. 두 가지를 이제 많이 해요. 예.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호등을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은 뭘만 보기 시작을 하냐면은 예. 신호등만 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쵸.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차로 인근에서 원래 속도를 좀 줄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이 교차로에서 신호만 보면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빠르게 그래서 달리다가 그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는 사고가 안 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신호등을 줄이고 예. 그다음에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그냥 당연히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모든 구간에 신호등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냥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골목이 길이 좀 좁고 하면 운전자는 그냥 자연스레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 문제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불법 주차가 모두 없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차들이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예. 잠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점을 켜고 멈출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까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발생했었던 그 민식군 사고도 역시 또 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 횡단보도 내에서 났던 사고였는데 운전자분이 왼쪽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다 보니까 당연히 보행자가 안 나올 걸 생각을 하고서 운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면서 사고가 났어요. 예. 그 당시 운전자분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었어요. 23.6km 정도가 나왔는데 예.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좀 섰다가 갔으면은 오히려 이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예견을 하고 운전하는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보행자의 안전이 중심이 된 네네.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전속도 5030 정책 이외에 또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보행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예, 보행자도 하나의 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우리가 타는 것만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걸어다니는 것도 교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행자 교통에 대한 중심적인 체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서울의 인사동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에만 차량이 들어가고 나머지 예. 시간은 전부 다 보행자들만 그 도로에서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 부산도 그런 도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구나 뭐 자가치 시장,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에만 차량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예. 그 보행 도로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힘든데 어떻게 걸어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보행로가 너무 길 경우에는 무비몽크를 만들면 돼요.
야외 무비막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뭐 에스컬레이터를 조금 더 산복도로가 많으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보행자들이 그냥 보행로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도입된 5030 정책이 7월 17일까지 3달 동안 계도 기간 이후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 예, 예. 이번 정책을 계기로 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